은퇴 준비 5년,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은퇴 후 첫날 아침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첫날 아침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알람 없이 눈을 뜨고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떠오르세요? 그 여유로운 아침, 여러분이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 아닙니까?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내가 과연 준비가 된 걸까?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이 영상은 그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은퇴 전문가 에밀리 가이 벌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는 단순한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성공적으로 만들려면 지금 최소 5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세요?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집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신가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 저와 함께 첫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은퇴 전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준비된 은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준비 계획. 5년 전 현재 상황 점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여러분, 은퇴 준비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겁니다. 은퇴까지 5년, 그러니까 60개월이 남았을 때 우리는 먼저 재정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월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어디로 나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국에서 은퇴를 준비한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보통 63세부터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영희 씨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김영희 씨는 매달 300만 원을 쓰고 있었는데 은퇴 후에는 20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외식비를 줄이고 커피숍 대신 집에서 커피를 내렸죠. 그 결과 매달 50만 원을 더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말 통장 내역을 꺼내서 점검해 보세요. 에밀리 벌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숫자를 알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막연한 불안 대신 숫자가 길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세요. 여행을 꿈꾼다면 연간 1,00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 연필과 캔버스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싶다면 장비 비용을 알아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은퇴 계산기입니다. 네이버 금융이나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죠. 김영희 씨는 이 툴로 은퇴 후 필요한 돈을 계산했어요. 그녀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뒤로 저축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죠.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과정은 단순히 돈을 세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그리는 첫걸음입니다. 5년 전 준비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생활 점검도 해볼까요? 현재의 생활 방식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외식을 한다면 은퇴 후에도 그럴 수 있을까요? 김영희 씨는 이 점을 깨닫고 요리 강좌를 들었어요. 그 결과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지출을 줄였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밥을 먹는 날을 늘려보세요. 아니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해 보세요. 김영희 씨는 넷플릭스 대신 도서관을 활용했어요. 이런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현재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 보세요. 매달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적어 보세요. 어떤 분은 커피값에 매달 20만 원을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절약했죠. 여러분도 이번 주에 소비 내역을 적어 보세요. 이 과정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보여줄 겁니다. 자, 이제 5년 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4년 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년 전 재정계획 수립 자금을 모으고 정리하기. 여러분 이제 4년 전입니다. 목표가 생겼다면 이제 돈을 모아야죠. 은퇴를 준비한다면 IRP 계좌를 꼭 활용해 보세요.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대라면 지금이 저축을 극대화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상민 씨는 4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을 추가 저축했어요. 그 결과 은퇴 전까지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은 은퇴 후 안전망이 됐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채 정리입니다. 모기지론이 있으신가요? 신용카드 빚은요? 은퇴 전에 이자를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박상민 씨는 신용카드 빚 1,000만 원을 2년 만에 갚았어요. 매달 50만 원씩 갚으면서 이자 부담을 덜었죠. 벌키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은퇴 4년 전에는 12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준비하라. 한 달 200만 원을 쓴다면 최소 2,400만 원을 유동성 자산으로 확보하세요. 이 돈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정기예금이나 MMF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한국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요즘 3% 정도 됩니다. 박상민 씨는 이 방법으로 3천만 원을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여러분 이번 달 안에 금융 플래너와 상담 약속을 잡아보세요. 아니면 은행 앱에서 예금 상품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세요.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면 조금 줄이는 걸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50%였던 주식을 30%로 낮추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을 늘렸어요. 그 결과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제 주거 계획도 생각해 볼까요?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도시에 남을 건지 시골로 갈 건지 고민해 보세요. 박상민 씨는 은퇴 후 제주도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제주도 부동산을 알아봤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주거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전셋집을 정리하고 소형 아파트를 알아보세요. 아니면 귀농을 꿈꾼다면 농지 가격을 조사해보세요. 박상민 씨는 제주도 집을 미리 알아봤더니 비용을 절감했어요. 이런 계획이 은퇴 후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재정과 주거 준비가 끝났습니다. 4년 전 준비는 여러분의 은퇴를 든든하게 받쳐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더 저축해보세요. 작은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자, 이제 3년 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년 전 생활 방식 시뮬레이션 은퇴 후 삶 미리 체험하기. 이제 3년 전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중요한 게 생활 방식입니다. 은퇴 후 삶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체험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수진 씨는 3년 전부터 한 달을 은퇴 예산으로 살아봤어요. 그녀는 매달 250만 원으로 생활하며 외식 대신 집밥을 먹었죠.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적은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다음 달 한 주라도 은퇴 예산으로 살아보세요. 또 하나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바빠서 미뤄뒀던 일을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등산을 좋아한다면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제가 만난 최민호 씨는 3년 전 사진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그 결과 은퇴 후에도 매주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벌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는 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채우는 과정이다. 정말 깊은 통찰력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취미 하나를 적어보세요. 아니면 지역 문화센터 강좌를 검색해보세요. 한국의 문화센터는 한 달에 5만 원 정도로 다양한 취미를 배울 수 있어요. 이수진 씨는 거기서 요가를 배우며 건강도 챙겼습니다. 또 하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세요. 가족, 친구와 더 자주 만나세요.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 대신 이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최민호 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갖습니다. 자, 이제 건강도 생각해 볼까요? 은퇴 후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수진 씨는 요가 외에도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어요. 그 결과 체중도 줄고 기분도 좋아졌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물 2리터 마시기를 실천해 보세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이런 변화가 은퇴 후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자, 이제 사회 활동도 고려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지역 사회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최민호 씨는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지역 모임이나 봉사 단체를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모임에 가입해 보세요. 아니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이런 활동이 은퇴 후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3년 전 준비는 여러분의 노후를 더 의미 있게 채워줄 겁니다. 자, 이제 2년 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년 전 건강과 보험 점검 노후의 핵심 자산 지키기. 자, 이제 2년 전입니다. 여러분 건강이야말로 은퇴 생활의 핵심 자산입니다. 2년 전에는 건강검진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2년마다 무료 종합검진을 제공합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미리 잡아야 큰 돈을 아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2년 전 검진에서 고혈압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했죠. 그 결과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안에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보세요. 또 하나 의료보험을 점검하세요. 민영 의료보험을 추가로 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짜리 보험으로 입원비를 충당할 수 있어요. 벌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료비는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평균 의료비는 연간 300만원을 넘습니다. 또 하나 장기 요양보험도 고려해보세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요양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이 보험으로 월 50만원을 절약했죠. 자, 이제 운동 습관도 이야기해 볼까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심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체력을 키웠어요. 그 결과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하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또 하나 정신 건강도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이수진 씨는 요가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정신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하루 5분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아니면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해보세요. 이런 습관이 은퇴 후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식습관도 점검해 볼까요? 건강한 식단이 은퇴 후 의료비를 줄여줍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매일 채소를 더 먹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됐죠. 여러분도 이번 주부터 채소 섭취를 늘려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샐러드를 추가해보세요. 아니면 간식으로 과일을 먹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강은 단순히 몸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노후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2년 전 준비는 여러분의 건강한 은퇴를 보장할 겁니다. 자, 이제 1년 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년 전 최종 조정 및 전환 마음과 계획 마무리하기. 이제 마지막 1년입니다. 이 시점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재정 상태를 최종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액, 퇴직연금 수령 시점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은 1년 전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리했어요. 주식 비중을 20%로 줄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또 하나 법적 준비도 잊지 마세요. 유언장이나 재산 분배 계획을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유언장으로 자녀 간 분쟁을 예방했어요. 마지막으로 심리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직업 정체성에서 삶의 목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죠. 벌킨의 사례를 소개하면 한 남성이 동료들과 작별 파티를 열었어요. 그 시간 덕분에 감정적으로 은퇴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은퇴 후 첫 달 일정을 미리 계획해보세요. 예를 들어 첫 주엔 가족과 여행을 가고 둘째 주엔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제가 만난 한 분은 은퇴 첫날 아침 책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여유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됐죠. 또 하나 은퇴 후의 일상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지, 오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생각해보세요. 이수진 씨는 은퇴 후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루틴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은퇴 후의 일상을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니면 오후에 친구와 산책하는 시간을 떠올려보세요.
이런 상상이 은퇴를 더 기대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사회적 관계도 마무리해 볼까요? 은퇴 전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보세요. 어떤 분은 퇴사 전 팀원들에게 손편지를 썼어요. 그 결과 마음이 더 가벼워졌죠. 여러분도 이번 달 안에 감사 메시지를 준비해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카톡으로 감사를 전해보세요. 아니면 작은 선물을 준비해보세요. 이런 행동이 은퇴 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1년 전 준비는 여러분의 은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겁니다. 은퇴는 준비된 자의 기회.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단언합니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준비 부족에서 옵니다. 5년 전부터 재정, 생활, 건강을 준비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일찍 준비했더니 후회가 없다. 은퇴와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준비된 은퇴자는 행복도가 30% 높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벌키는 이렇게 말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다. 이 말은 깊은 통찰력을 줍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는 부담이 되지만 준비하면 기회가 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은퇴 후 세계 여행을 다니며 꿈을 이뤘어요. 그 비결은 5년 전부터 계획을 세운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삶의 주도권을 쥐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여러분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길 바랍니다. 결론, 지금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은퇴 전 5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5년 전에는 현재를 점검하고 4년 전에는 재정을 정리했죠. 3년 전에는 삶을 시뮬레이션하고 2년 전에는 건강을 챙겼습니다. 1년 전에는 마음과 계획을 마무리했어요. 이 모든 단계는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를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한 가지라도 이번 주 안에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재정 상태를 점검하거나 건강검진 예약을 잡아보세요. 아니면 하고 싶은 취미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이 준비된 은퇴를 맞이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후회 없는 은퇴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